안녕하세요. 말랑약사 박병태입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고 있죠. 직장이나 가정에서 치이고 할 일이 끝이 없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바로 수면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의 기억을 정리하고 몸은 스스로 회복을 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늘 잠이 부족하고 잠을 자도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자장가가 아닌 그 시작은 병태생리학입니다. 조금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 학문이고 실제로도 딱딱한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언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병태생리학의 병태는 병이 찾아왔을 때 몸이 원래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박병태이니까요. 오늘은 이 책을 천천히 조용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눈을 감고 편안히 기대세요. 이건 공부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을 위한 시간입니다. 박병태가 읽어주는 병태생리학 시작합니다. 요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책입니다. 실제로 이게 강의할 때 썼던 책이라 추억도 되새기면서 오늘은 제1절 동통의 개론, 동통의 의의 먼저 읽겠습니다. 제7장 일반 증상, 그 중에서도 1번 개론입니다. 동통의 의의, 동통, 페인 또는 통증은 조직 상해와 관련된 유쾌하지 않은 감각인 감정 상태를 환자가 주관적으로 표현한 증상으로서 그 어원은 포인, 피오네라는 그리스어,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신을 거역하면 페널티 또는 퍼니시먼트 당한다는 어원에서 왔다. 동통처럼 사람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앰브로이스 페어의 주장과 같이 만성 동통은 환자를 불안, 흥분, 피로, 수면장애, 식욕부진 등을 증가시켜 심하면 인격의 황폐화까지 유발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이 국소통이나 불치 동통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동통 치료를 위한 의료 경비가 연간 약 790억 불이 소모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질병 경과 중 동통이 없는 질환은 드물고 대부분의 질병에서 나타나며 또 특징적 동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단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통각의 역치가 환자에 따라 다르므로 동통을 호소하는 정도가 다르고 또 불안, 초조, 공포 등이 있는 정신과적 환자는 특별한 기질적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동통은 세포 상해를 받았다는 것을 가장 쉽게 빨리 알려주는 정보가 된다. 언제나 조직이 상해되거나 또는 조직 상해를 일으키는 동통 흥분에 의해서 세포가 변성되었을 때 방어 기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동통에는 2종, 즉 기능장애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질적 동통과 기질적 장애가 없이 행동장애로 일어나는 정신과적 동통이 있다. 이 병태생리 기전, 동통이란 지각신경의 말초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인자에 의하여 자극되면 이를 말초의 치매 수용체가 감지하여 신경을 흥분시키고 그 자극이 통각 전도로를 따라 중추의 대뇌 피질에 있는 통각 중추에 전달되어 일어나는 감각이다. 첫 번째, 수입 동통 전달. 침해 수용체가 감지하여 동통을 일으키는 자극은 조직에 따라 다르므로 각 장기마다 동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소 자극치, 즉 역치가 다르다. 그 중에 말초 자극, 역치 이상의 자극이 조직을 자극하면 피부, 점막, 장막, 골막 등의 지각신경의 말초에 있는 감수장치, 침해 수용체가 자극되어 뉴런을 흥분시키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흥분이 통각 전도로를 따라 대뇌 피질까지 전달되게 된다. 조직 상해로 브레디키닌, 수소, 칼륨, 프로스타글란딘, 히스타민, 세로토닌 등과 같은 염증 매개물이 분비되어 신경을 자극하면 치매 수용체에서 소마토트로핀, 콜레시스토키닌, 서브스턴스 P 등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흥분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서브스턴스 P는 신경 전달 물질의 효과를 상승시켜 동통을 더 증강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캡사이신이 이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캡사이신 크림이 동통과 동통성 신경통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수입 신경섬유 중 치매 수용체 전달체로서 A-델타 또는 C 신경섬유가 있는데 전자는 동통이 크고 급속통이 전달되고 후자는 동통이 둔하고 가렵고 드물게 국소통을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피부 자극은 조직에 상해를 입혔을 때 예를 들면 찔리거나 베이거나 화상, 동상 등에 의하여 동통을 느끼지만 같은 자극으로 위장에서는 동통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 이유는 내장 자체에는 동통의 감수장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평활근 장기인 흉강 혹은 복강 내에 있는 장기의 동통은 충혈되거나 염증을 일으킨 점막의 국소적 손상이 있거나 평활근의 신전, 강축 또는 기계적으로 장간막 부착 부위, 견인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내장통은 내장 자체가 느끼는 동통이 아니고 흉막 또는 복막에 파급되어 일어나는 동통이다. 한편 수의근에서는 허혈, 결합조직의 파열, 괴사, 출혈, 자극 용액의 주사 등에 의해서 일어난다.
관절은 찌르거나 베어지거나 또는 지지는 것 같은 자극에 대해서는 둔하지만 활액막에서는 염증이나 고장성 식염액 등으로도 동통이 생긴다. 근육이 장기간 수축되어도 동통이 생기며 심근에서는 허혈이 유일한 원인인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동통이 좋은 예이다. 동맥에 기인된 동통은 바늘로 찌를 때 생기며 또 심한 박동, 동맥벽의 질환, 뇌혈관의 견인과 전이, 뇌막 손상 등도 두통의 원인이 된다. 염증 매개물설, 조직 손상으로 인한 동통성 병변에서는 자극성 물질이 유리되어 신경 말단을 자극한다고 생각하는 소위 염증 매개물설이 입증되어 있다. 이러한 이론은 조직 손상으로 인하여 유리된 아세틸콜린 5 하이드록시, 트립타민, 히스타민, 브레디키닌, 폴리펩타이드 등과 같은 염증 매개물을 동맥이나 포진에 주입하면 동통이 유발되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하여 일어나는 지각 감각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피부 자극의 강도가 최저일 때는 촉각, 압각, 온각, 냉각,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지만 피부 자극의 강도가 조직의 파괴를 일으킬 정도로 강할 때는 본래의 감각과 동통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동통은 찌르는 것 또는 타는 것, 쑤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발생 부위에 따라 다르다. 가, 표제통, 자통을 일으키는 자극은 큰 통각신경 섬유에 의해서 전달되므로 신경계로 전달되는 자결통보다 빨리 느껴진다. 이러한 현상은 발가락을 뜨거운 바늘로 찌르면 자통을 느끼고 난 1, 2초 후에야 자결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한편 무통각은 모든 통각 뉴런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통각 감퇴는 이들 뉴런의 일부만이 차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으로 손상 부위의 신경 차단 유무를 진단하는 데 응용할 수 있게 된다. 내장통, 내장과 골격 조직의 동통을 포함한 심부통은 근본적으로 쑤시는 것 같이 느껴지나 강할 때는 예리하거나 뚫거나 칼로 베는 것 같이 느껴지며 때로는 자결통, 예를 들어 협심통, 식도 동통을 느낄 때도 있다. 심부근 골격계 동통. 이 동통은 내장통과 같이 심부 지각계를 통해서 전달되므로 동통의 특성이 내장통과 비슷하다. 연관통, 방산통. 심부 내장통과 체성통은 항상 연관된 척수 분절이 분산되어 있는 조직으로 방산되므로 연관통은 지각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피부에 더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심근통은 왼팔의 안쪽과 왼쪽 앞가슴, 흉골하로 방산된다. 지각과민 또는 통각과민이란 말은 통각에 대한 역치가 정상이거나 상승되어 있는 과민 반응을 의미하는 말로 습관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러한 상태를 엄밀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역치 저하는 피부의 염증에서만 나타나는 것 같다. 말초신경이나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동반하는 만성 동통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그 병변 부위에서 모든 자극에 대하여 정상적으로는 동통이 일어나지 않지만 민감하게 동통을 유발하게 되고 그 정도도 심하고 방산통이 생긴다. 이러한 동통은 최초의 자극이 없어져도 동통이 지속되고 피로와 감정 상태에 따라 변동된다. 이러한 형태에 속하는 동통으로는 피부 자결통, 척수통, 환상통, 대상포진 신경통, 시상통 등이 있다. 두 번째로 관문 조절계. 다른 신경섬유와 내부 신경섬유 사이에서 중요한 기능은 비치매 뉴런, 예를 들면 국소자극, 한방침구 또는 전도경피 전기신경 자극에 의한 동통 치료 과정에서 생긴 진통 효과에서 알 수 있다. 수입 신경섬유에서 오는 치매성 동통은 척수 후근에서 비동통 전달 또는 비동통 뉴런과 동통 전달 뉴런과 시냅스되어 내부 연결 뉴런을 구성하여 동통이 완화된다. 멜작 및 월시는 이러한 두 가지 뉴런이 조합되어 동통이 전달된다는 이론을 설명하고 이를 동통 전달 관문 조절이라 주장하였다. 세 번째, 척수신경 전달. 통각 전도로는 지각신경의 말초에 있는 감수장치를 통하여 척수 후근을 통해 흥분이 전달되면 연수, 치상, 대뇌피질에 도달되어 동통을 느끼게 된다. 2. 동통조절. 뇌의 동통조절은 동물에서 전기자극을 통해 이해해왔으나 1975년에 중추신경에 두 개의 마약 수용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몰핀과 유사작용을 하는 두 개의 펩타이드가 발견되었고 여기에는 세 개의 물질, 즉 엔케팔린, 엘리노프린 및 베타 엔드로핀이 있으며 베타 엔드로핀 수용체에는 뮤델타, 케파가 있어 이들이 양성, 음성 대먹이기에 의해 말초 동통 전독의 역할을 하여 동통이 유발되고 음성 대먹이기에 의해 뇌조직 내 네트워크를 이루어 동통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 기타 신경 전달 물질로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도 있다. 3. 원인. 동통의 물리, 화학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물리적 원인으로는 기계적 자극, 예를 들면 타박상 및 외상, 신생물, 삼출액, 혈종 등에 의한 압박 등. 2. 냉온의 자극, 예를 들면 화상, 동상 등. 3. 전기적 자극. 4. 과격한 내장의 수축 또는 늘어남. 5. 혈관의 경련 등이 있다. 화학적 원인으로는 화학약품, 염증 유발 물질. 3. 국소적 빈혈. 4. 세균 및 미생물이 생산하는 독소. 5. 기타 유독성 분해물질 등이 있다. 그 외 정신과적 동통의 원인도 있다. 4. 종류. 동통은 편히
상위상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구별되고 있다. 즉, 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종류로 분류되고 있지만 임상에서는 보통 신체의 부위와 장기에 따라 복통, 두통 등으로 부르고 있다. 5. 진단. 모든 동통이 반드시 질병의 결과가 아니라 정상인에서도 눈, 귀, 머리, 턱, 목, 사지 등의 일상 감각의 일부로서 동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일상적인 동통은 모든 연령층에 나타나며 지속시간이 짧고 발생과 소실되는 시기가 뚜렷지 않다. 동통의 진단을 위하여 질병과 관련된 동통은 그의 특징 PQRST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즉, 완해 및 악화 임자, 발생 상황, 위치, 강도, 기간, 재생성 등이 다르므로 원인과 병태 생리 기전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